제3장 통계적 추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이란 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추정이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인 경우에 대상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이러한 표본을 근거로 확률론을 활용하여 모집단의 모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추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추정량에는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습니다. 즉, 추정량이라는 것은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정의하는데, 모수란 이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모평균, 모분산 이러한 것들을 모수라고 하고, 이러한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량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같은 것을 추정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간 추정이란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 신뢰 구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뢰 구간이란 모수가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통계량인 CL과 CU에 대하여 임의의 모수 세타가 CL과 CU 사이에 있을 확률을 1-알파라고 할 때, 이 구간 CL과 CU를 모수 세타에 대한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이다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구간 CL과 CU 사이에 모수 세타가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1-알파는 신뢰도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는 0.90, 0.95 또는 0.99 등의 값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구간의 성질은 신뢰도를 높게 하면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고,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같은 신뢰 수준에서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신뢰 구간을 표현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모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G의 0.05 값에 표준 오차값을 뺀 만큼과 더한 만큼의 값이 90% 신뢰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의 폭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을 양측 검정을 할 때와 단측 검정을 할 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검정 유형에 따라서 95% 신뢰 구간의 범위가 양측 검정일 때는 왼쪽 하위 2.5%와 상위 2.5%를 남겨두고 나머지 구간인 95%를 신뢰 구간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즉, 상위 2.5%와 하위 2.5%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신뢰 구간으로 가지는 것이며, 단측 검정이라는 것은 상위 5%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나 하위 5%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신뢰 구간으로 가지는 것을 단측 검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검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하여 어떤 가설을 세우고 표본의 정보를 사용해서 가설의 합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귀무가설은
현재까지 주장되어 온 것이거나 변화나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는 가설, 즉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나 그동안 사실이라고 입증되어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내용들을 귀무가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표본으로부터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졌고 또 사실로 입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귀무가설이라면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이제 귀무가설을 깨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싶은 가설을 대립가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채택되는 가설이 대립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가설 검정의 내용에 따라서 양측 검정을 하느냐, 단측 검정을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며 이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가설에서 주어지는 모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검정 통계량의 위치에 따른 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와 유의 확률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검정 통계량을 기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검정 통계량이 위치하는 점인 S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S보다 작은 면적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검정 결과에 대한 오류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현상이 참일 때 검정 결과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을 제1종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여전히 채택하는 경우를 제2종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예와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정에서 전고의 수명 시간은 평균 1500시간이고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공장에서는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전고의 수명 시간을 늘려 보았나 봅니다. 새로운 공법에 따른 제품을 표본 추출해서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25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1550시간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공정에 의한 전고의 평균 수명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법과 기존의 공법의 평균 수명이 다른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측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귀무가설은 기존 공법에 따른 전고의 수명 시간의 평균인 1500시간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공법에 따른 전고의 평균 수명 시간이 1500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에 의한 전고의 수명 시간은 기존 공법의 평균 수명 시간보다 크다. 즉, 기존 공법의 평균 수명 시간보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단측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은 전고의 수명 시간이 1500시간이다라는 것과 대립가설은 전고의
수명시간이 1500시간보다 크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설 검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측 검정에 따르면 1500과 차이가 많이 날수록 H1, 즉 대립가설을 더 지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귀무가설 H0에 대한 반증의 강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측 검정에 대해서는 1500시간보다 크면 클수록 대립가설을 더 지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귀무가설 H0에 대한 반증의 강도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단측 검정을 보겠습니다. 즉 정구의 수명시간이 1500시간보다 크다라는 단측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값이 1500보다 크면 클수록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은 표본 평균이 될 것입니다. 이때 H0, 즉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μ0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표본 평균이 1550보다 더 좋은 증거가 나올 확률, 즉 H1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의 확률이 155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확률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값이 0.006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확률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만든 전구 25개의 평균 수명시간이 1550시간으로 나왔다는 것은 전구의 수명시간이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새로운 공법,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대립가설 H1을 채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용어 정의를 다시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유의성 검증과 유의 확률, 기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의성 검증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제공하는 과정을 유의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유의 확률은 p-value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검정 통계량이 실제 관측된 값보다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더욱 치우칠 확률로서 귀무가설 하에서 계산된 값을 유의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p-value가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각력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 관측값의 범위를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할 확률을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0.1, 0.05, 0.001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값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로 미리 정해주는 기준값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알파인 검정법이라는 것은 제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확률이 알파 이하인 검정 방법을 유의 수준 알파인 검정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귀무가설 H0가 평균에 대한 검증인데 평균이 μ0라고 하고 단축 검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립가설이 μ0보다 큰지를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그림을 이용해서 기각시킬 영역과 유의 수준, 유의 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정했다라는 것은 표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G 알파의 위치가 바로 기준점으로 해서 단축 검정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면적 부분이 유의 수준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알파를 0.05로 정했다면 빗금친 부분과 파란색 부분까지를 합쳐서 즉 G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영역에 있는 면적 부분이 0.0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위치해 있는 점으로부터 오른쪽 영역, 파란 영역의 면적값이 유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되고 우리는 이것을 p-value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H0를 기각하느냐, 기각하지 않느냐라는 영역의 기준이 바로 유의 수준이 되고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 값이 작을 때는 H0를 기각하게 됩니다. H0를 기각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설인 대립가설 H1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의 문제를 다시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정에서 정부의 수명시간은 평균 μ0가 1500시간이며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0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였을 때 정부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 수준 알파를 0.05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하고 검정을 하고 검정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설 검정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귀무가설은 기존 공정에서의 정부의 평균 수명 시간인 1500시간이 될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정부의 수명 시간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 검증, 즉 μ가 1500보다 크냐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25개의 표본을 추출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25개의 제품의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1550시간이 측정된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1550보다 큰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유의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는 기준이 귀무가설 H0가 참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립가설 H1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1550보다 더 좋은 증거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계산된 유의 확률 값이 0.006입니다. 검정하는 결과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하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H1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매우 강한 증거를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건물의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 살수장치가 실내 온도 55도에서 작동되도록 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작동 시작 온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작동 시작 온도의 표준 편차는 0.9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유의 수준은 0.05로 정했습니다.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설은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장치의 실내 온도가 55도가 되도록 작동하는 것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은 뮤가 55이냐라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뮤가 55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수장치가 실내 온도가 55도가 아닐 경우에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55도에서 작동이 돼야 소화용으로서 적절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9개의 제품에 대한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9개의 제품을 가지고 측정한 온도의 표본 평균은 55.3입니다. 이때 검정을 해봐야 되는데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 유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H0가 참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의 확률이 확률 변수 x의 절대값이 55.63보다 크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55.63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5.6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나온 유의 확률의 값이 0.0179입니다. 즉 이 유의 확률 값은 0.05인 유의 수준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역시 H1을 채택하게 되고 즉 제조 공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화용 살수 장치의 실내 온도가 55도에서 작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5도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H1을 여기서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 공정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분석 기법으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지검정과 대응표본 지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검정이 대표적인 평균 검정 방법이 됩니다. 먼저 기본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본 가정으로는 X1, X2, Xn 등 랜덤 표본으로부터 구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표본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랜덤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관측값은 표본으로부터 추출이 될 거고 계산이 될 것이며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귀무가설 H0는 뮤가 뮤0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때 검정 통계량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립가설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귀무가설 H0가 뮤가 뮤0이냐라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했다면 대립가설은 뮤가 뮤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다른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단측 검정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양측 검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효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를 지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동일하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랜덤 표본을 x1, x2, xn을 추출했을 때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무가설 뮤는 뮤제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은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 값도 관측값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G0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의 대립가설이 만들어지고 뮤가 뮤제로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단측 검정을 하고 뮤가 뮤제로와 같지 않다는 것으로 양측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효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